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 오전에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입장, 바로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 발표에 대한 입장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강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제 성명 발표를 비판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 발표 직후만 해도 노 코멘트다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청와대가 만 하루가 되기 전에 강경 대응으로 돌아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수기 시사인 선임기자,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 SBS의 인광기 논설위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수현 대변인, 왜 오늘 오전에 이런 입장 발표하게 됐는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일단은 어제 저녁 때 5시 반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자들이 청와대의 반응이 당연히 궁금해서 많이 취재를 했는데도 모두가 다 노코멘트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10시 40분에 박수현 대변인이 청와대 기자실에 나타나서 대통령의 말씀을 전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고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청와대를 직접 겨냥을 했거든요. 검찰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상 인내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게 됐다. 특히 이게 주어가 청와대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이거는 어찌 보면 영린을 건드렸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라는 단어에 주목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에서는 뭐 해서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일까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노무현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검찰에 지시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검찰이 움직이는 그런 양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지금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근간을, 그러니까 백브리핑에서 국가의 근간을 흔든다는 얘기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경한 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국가의 기관인 검찰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정부라는 그 인식을 지금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청와대 관계자 입에서 나온 얘기는, 정치가 아무리 모든 영역을 망라하고 어떤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정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의라고 하는 기준에서 우리는 이번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아요.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성명 발표 대단히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MB 입장에서는 뭐 나중에 토론을 하겠지만 일단 판을 키우는 데는 성공했다고 보지만, 청와대 입장에서도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열차의 종착역은 어차피 MB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MB에게 다가갔죠. 그 열차가 다가갔고 MB가 반응을 했고, 그 반응이 철저하게 하나의 프레임,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 그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으로 비롯되는 나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프레임을 딱 짜서 MB가 나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이게 반응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문재인과 MB 간의 건곤일척의 싸움이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것, 그리고 사법질서를 마치 부정하는 듯이 얘기한 데 대해서 어느 쪽에 더 많이 무게가 실렸다고 청와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뒤쪽에다 무게를 많이 뒀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어떤 분노보다도 이거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인내를 해왔다는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바레인을 갈 때 그때도 보복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썼음에도 전혀 반응을 내놓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국민 화합 차원에서 인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정의를 위해서는 더 이상 인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단이었다는 걸로 봐서 앞부분에 그러니까 개인적인 분노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입장을 내놓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 청와대에서도 오늘 이렇게 청와대 입장이 나온다면은 정치적으로 파장이 크고 상당히 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다 예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내놓기로 결정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이거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이게 MB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거는 그러니까 국면이 전환됐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측근들의 특활비와 관련된 발언이 나오면서부터 그 전에 댓글 사건, 그 다음에 다스 수사, 이거하고 전혀 다른 맥락에서 특활비 수사는 봐야 될 것 같고, 이 특활비 수사는 자기한테 바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특활비 내용이 나오면서 특히 그 특활비를 국민의 세금을 가져다가 기치료나 이런 거에 썼다, 사적인 데 썼다 이런 게 나오면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지고 그게 어쨌든 수사를 급속도로 가는 데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특활비가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상황에서는 내가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국면 전환을 위한 그 발표를 한 거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을 보고 이 부분이 그 전에 그냥 상황을 보면서 그냥 검찰의 수사에 나오는 대로 수사하는 데 맡겨두겠다라고 했던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프레임 전환을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나를 목표로 한 표적 수사라고 하는 거하고 보수 괴멸을 위한 정치 보복이다. 이 두 가지가 어제 얘기의 핵심이었는데 그 핵심을 보면서 이 두 가지가 보수에 전체적으로 전파돼서 이 여론전이 형성되면 이거 문제겠다라는 생각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 이걸 위해서는 청와대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바로 그 판단이 있고요. 박상원 박사님도 똑같은 질문 드릴 텐데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쨌든 지금 뭐 서로가 좀 양보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뭐 기본을 흔드는 문제다. 검도를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MB 측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또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쌍방이 원튼 원치 않든 MB가 바랐던 어떤 정치적 갈등, 투쟁으로 국면이 바뀌고 있는 측면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인 것 같고 그 측면에서 어쨌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도 그 논리적 맥락이 옳으냐 그러냐 보다는 좀 감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들이 갖고 있는 MB에 대한 시각, 분노감, 그것이 기재에 충분히 깔려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활비 문제로 김희중 실장이 이제 검찰 진술을 함으로써 이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 MB 입장에서는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어쨌든 판을 최대한 키워서 이것은 정치적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핵심들이 갖고 있는 MB에 대한 분노의 감정들이 뒤섞이면서 굉장히 판이 커지고 있는데, 이 판이 커지고 있는 측면은 MB로서는 정치적으로 과연 나쁜 것이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MB의 성명도 이수기 기자 잘 정리를 하셨지만 판을 최대한 정치적으로 키우겠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정치 투쟁의 전면에 나서겠다. 이런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이 국면을 본인한테 좀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있는데 뭐 결과가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싸움은 이제 시작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제 성명 발표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저희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기로 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 장면 기억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대선 주자로 올라서게 된 계기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그 연결식 때 그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문상을 왔을 때, 조문을 왔을 때 백원우 당시 의원이 격렬하게 항의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중하게 상주의 자격으로서 그 사과를 했던 그 모습을 많이 기억을 하는데 이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당시 장면과 결부시켜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은 대단히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이 인사들을 그동안 기자 측면에서 이렇게 만나보면은 늘 하던 이야기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에 담아져 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일들이 다스라든가 댓글 사건이라든가 이런 수사들이 결국은 MB를 향해서 그 사건과 연관시켜서 보복하려는, 그러니까 거기를 맞춰서 오고 있다라고 항상 늘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보이는 장면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때 이제 꽃 헌화하는 모습, 그때 이제 백원 의원이 달려들면서 사죄하시오, 심지어는 살인자라는 말까지 쓰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늘 그 부분을 잊을 수가 없어 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것은 여러 가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 우리가 표적을 잡아가지고 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항상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입장 발표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는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참을 만큼 참아왔다.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말에 대해서까지 참을 수는 없었다. 참는 것이 곧 옳은 일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성명 발표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을까요? 오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기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어디에서 뭘 하고 오늘 아침 있습니까? 일찍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택 앞에서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전 대통령이 자택을 나오는 모습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저희 오늘 아침에 SBS와 통화해서 이 전 대통령이 오늘 점심 때 가까운 지인들과 점심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외에는 특별한 일정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이 사무실에 그 측근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사무실을 떠났는데 이 자리에서 측근들이 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점심 때 가까운 지인들과 편하게 점심 정도 하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이지만 이 경호인력들 몇몇이 오고 가거나 이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오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나오는 모습은 전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현장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오늘은 이 자택이나 모처에서 휴식을 취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 사실상 기자회견은 아니죠.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는데요. 기자들 불만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제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성명서를 발표한 곳이 삼성동에 있는 사무실인데요. 이 사무실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많은 기자가 다 올라갈 수가 없어서 현장에서 이제 기자 풀단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질문 한 10여 개 정도를 모아서 풀단에게 전달을 했고 이제 성명서 발표가 끝나고 나면 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성명서 발표가 끝난 다음에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이제 이 전 대통령이 사무실을 나올 때 질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오늘은 좀 질문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아니 기자들을 성명서 발표하는데 들러리 세우는 거냐? 왜 질문을 못하게 하는 거냐며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기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기자들은 이제 이 전 대통령이 사무실을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올 때 질문을 한 2가지 정도를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대답하지 않고 바로 차량에 탑승해서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오늘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사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방을 쫓기 위해서 아마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SBS 최재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제 오후 성명을 발표한 이후에 어떤 특별한 행보는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 또 측근들의 반응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요. 당장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직후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죠. 이재호 전 의원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청와대 조금 전 발표 들으셨죠? 예,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은
정치 보복을 당하는 사람이 분노해야지 정치 보복을 자행하는 사람이 분노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건데 그걸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죠. 그거는 검찰들의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무조건 잡아가라 하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는 거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죽음이 없었다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저렇게까지 조사를 하겠어요. 주변을. 벌써 몇 달을 거쳐서.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걸 자신들만 모른다 하는 이야기가 그게 정말 분노할 대상이죠.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9개월 동안에 한 짓을 보세요. 댓글 갖고 얼마나 이명박 대통령을 언론에서 민주당이나 그 완장 부대들이 완전히 댓글 갖고 금방 사람 잡아갈 듯이 설쳤지 않습니까? 잡아가야 된다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다스 갖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고 선전 선동해갖고 온 세상에 마치 다스의 주인이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그걸 숨겼다는 것처럼 완전히 부도덕하게 몰고 갔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되니까 이제 그 특활비 갖고 금도 넘는 거는 문재인 정권이 금도를 넘었지 보복당하는 사람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게 금도를 넘은 거예요. 그건 이제 저쪽에서 보복을 가하는 사람들이 하는 정도를 봐서 대응을 하겠죠. 권력을 놓은 전 정권의 사람들이 왜 현 정권과 싸움을 걸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뭐 때문에 싸움 걸겠어요? 하도 못 살게 하니까 싸움하는 거지. 그건 뭐 모르겠는데 그 문건 과정은 내 관계 안에서는 모르겠는데 예. 노무현 대통령 죽음이 없었다면 솔직하게 문재인 정권도 없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이 없었다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근 9개월을 두고 저렇게 쥐잡듯이 하겠습니까? 권력 잡은 사람들이 자기 말만 하면 그게 다 선이고 권력 놓은 사람들이 당하는 거는 그게 다 선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사람 중심의 정치입니까? 예. 너무 문재인 대통령 입만 열면 사람 중심 가는데 이게 사람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 나에게 그거야 뭐 물어라. 대통령이 제 당연히 하는 입장이다. 소리지.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키겠다는 것이 최종 목표 아닙니까? 그걸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건데 우리라고 그걸 모르겠어요. 이재호 전 의원의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MB 측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MB를 타겟으로 해서 MB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구속시키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거대한 어떤 그 구상 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은 저에게는 뭐 이재호 의원의 얘기이고 MB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현재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이재호 의원 저 얘기가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일단 정치적 검도를 넘은 발언이다라고 이제 청와대는 바라보는 것이고, MB 측은 이재호 전 의원 말씀처럼 저렇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핍박당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이 양 관점이 지금 거의 치킨 게임 양상으로 충돌하는 국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청와대는 정의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분노를 넘어서 정의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종의 어떤 정치 세력 간의 갈등, 투쟁, 뭐 이런 전선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전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간의 싸움으로 다시 돌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들을 들어보면 거기다가 뭐 이재호 전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 오늘 계속해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분노, 거기에 대한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심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정치 보복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는 그 당시에 반노 정서가 굉장히 컸었던 거를 경험했던 사람들로서, 그 세력으로서 그쪽을 다시 한번 불을 지펴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박연차 640만 불, 그 부분이
저 친노 진영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가겠다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본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지지층을 묶어내고 보수 지지층을 묶어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카드로서 쓸 수 있는 게 반노 정서를 끌어내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력 간의 싸움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묶어가는 거죠. 이재호 전 의원 마지막 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까지 가려는 것 아니냐, 우리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랍니까? 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는 뭐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우리 쪽 입 열면 시끄러워진다 하는 것들이 공공연하게 내놓고는 하지 않았지만 항상 있어 왔던 것들거든요. 특히 대통령 5년 하고 특히 지난 2012년 대선 때 샅샅이 다 뒤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있는 것들도 다 있는데 우리가 하지 않았다. 그럼 자, 과연 그럼 그 칼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가 나오는데 계속 어제 지금 하는 걸로 보거나 또는 오늘 아침에 친이 측근들이 전부 라디오에 나와서 연결해서 하는 것들로 봐서는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기에다가 주요 핵심 단어들,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보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경한 입장에서 이제 뭔가를 내놓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뭘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예를 들어서 대북 관련이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하신 640만 불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관련된 것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또 직접적인 관련된 것들이 또 뭐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이 지금 나오는데, 자, 그러면 그 내놓는 것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런 것들이 발표를 했을 때 얼마나 추진력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지 세력들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인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이 세력이라는 것이 현재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괴멸 상태에서 몇몇 측근들을 잇고, 그리고 과연 여론이 얼마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동조를 해줄 것이냐.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핵심 지지자들은 훨씬 더 층이 얇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과연 밀고 나갈 힘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문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다가 저는 그러니까 정치 보복 프레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이걸 정치 보복으로 보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이쪽에서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근데 지금 이제 이재호 의원도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를테면 댓글 같은 경우는 이미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거기서 돈을 주고 그래서 여론을 만들었다라는 거. 그 부분에서 이거를 수사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다스 부분은 이 정부에서 지금 드라이브 걸어서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그 BBK 피해자들이 있어서 그 피해자들이 고소 고발한 사건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번에 거기에 대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특활비 부분은 원세훈 전 원장의 쓴 그 국정원의 돈 자금을 흐름을 쫓다 보니까 원세훈 전 원장이 이건 내가 쓴 거가 아닌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시작된 거고, 그러면서 이 다른 측근들이 지금 다 불어서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거를 정치보복의 프레임 일부러 가서 만든 걸까요? 라고 물었을 때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누구의 얘기를 더 신뢰감 있게 받아들일까?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반격을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훨씬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뭐 팩트의 힘이라고는 할까요? 그런 상황이 될것 그러면 같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어제 성명을 발표했을까?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김백준 전 기획관뿐 아니라 또 다른 측근도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이 측근들이 검찰에 가서 그동안 지난번 수사 때는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들까지 다 얘기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낀 것 아니냐,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오늘 아침 민주당 회의에서 관련해서 한번 주목해볼 만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가 한 얘기인데요. 박홍근 의원도 아마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갖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저도 그젯밤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의 검찰 진술 내용에 대해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제 이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결정적 배경에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가 방미를 앞둔 김윤옥 전 여사 측에 달러로 환전돼서 전달됐고 이것이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김희중 전 실장의 진술 내용이 컸다는 것입니다. 특활비 1억을 지시에 의해서 받았고 그 돈이 김윤옥 당시 여사의 명품 구입 등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수기 기자는 지금 박홍근 의원의 이야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검찰 쪽에서는 일단 이 얘기부터 해야겠습니다. 확인된 바 없다라고 하는 반응이 일단 나왔습니다. 박홍근 의원의 이야기. 예, 근데 이제 뭐 박 의원이 지금 저 자리가 이게 보호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면책특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죠. 아닌데 어쨌든 검찰에서 이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니까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거기다가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김희중 전 부속실장은 97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됐을 때 6급 비서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서울시에 갔을 때도 의전비서관을 계속했고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구속되기 전까지 2012년 7월 전까지 부속실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의 집사처럼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저 진술에 대해서 좀 신빙성을 갖고 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근데 저는 그 3명이 처음에 조사를 받았는데 압수수색도 받고 2명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청구가 안 된 데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럼 진술이 구체적으로 나왔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정두원 전 의원이 한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갖고 있는 그런 사적 감정,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저희는 처음 알았는데 그 부분이 그럴 수 있겠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은 들더라고요. 네, 박성원 박사님 지금 측근들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있다 이런 지금 정황들이 있습니까? 김희중 실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간에 이제 삼삼오오 소주잔을 나눌 때 MB가 너무 이렇게 좀 안 챙기는 것 아니냐. 김희중 실장이 구속되고 또 부인이 자살까지 했지 않습니까? 생활고 때문에. 그때 청와대 관계자들이 아무도 문상을 또 하지 않았고 그 당시 김희중 실장이 이제 한 달 정도 지금 남은 투옥 상태였습니다. 투옥 상태였는데 그다음에 출소 이후에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제 공공한 상황이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 챙긴다는 얘기들은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던 것이고 어쨌든 이번 사건에서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이른바 스모킹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간에는 김희중 실장 마음에 켜켜이 한들이 쌓여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일순 이제 폭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MB가 향후 이제 이 문제를 해석하는 데서 가장 걸림돌이 이수기 기자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지만 뭔가 주변 사람한테 좀 많이 인색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모인다는 이 부분도 아마 MB가 향후 이 정치적 파고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내부 동력을 확보하는데 장애가 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 MB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차례차례 돌아서는 모습들을 우리가 김희중 전 부속실장뿐만 아니라 여러 어떤 군대에서 좀 보게 될 개연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그러면 검찰 조사 받고 기자들과의 질문에 어떤 대답했는지 최근 검찰 조사 받을 당시의 모습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인정하셨나요? 성실히 조사받았고요. 궁금해하시는 점이 많아서 나름대로 잘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공직을 한때 수행했던 사람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좀 책임집니다. 실장님은 그러면 돈은 누구한테 받으셨던 거예요, 전달은?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이 피해자이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계기로 어떤 이유로 어제 성명을 발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짚어봤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장에 어떤 참모들이 배석을 했죠? 상당히 많이들 와 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쭉 보니까 주로 정무 라인하고요. 그다음에 홍보 라인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비서실장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무수석들, 특히 홍보수석들이 많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리고 그 전부터 아침에부터 연락을 해서 내가 하겠다.
사실은 그 전날까지도 별로 상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발표할 테니까 미리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주로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주로 주관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쭉 얼굴들 나오죠. 맹행규 전 행자부 장관이라든가 최금락 전 홍보수석 이런 사람들이 쭉 서 있고 그다음에 정무수석, 민정수석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쭉 같이 있으면서 지금 보이는 모습이 이제 기침을 많이 하는 모습인데 그렇게 길게 하지도 않았는데도 기침을 한 7번 정도가 끊길 정도로 상당히 건강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어제 저 자리에 같이 있었던 참모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특별히 건강이 나빴던 건 아니고 굉장히 좀 많이 화가 나 있는 데다가 울컥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 발표를 보고서 민주당에서 그런 반응이 나왔죠. 23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 성명 발표 당시와 뭐가 다르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 화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안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연희동 집 근처 골목에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5년 12월 2일 상황인데요. 당시에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차원에서 이 12.12 쿠데타, 이 50 청산 작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 검찰이 소환 요구를 하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저렇게 연희동 골목에 나와서 그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이거는 내란에 의한 범죄 집단이라고 우리를 규정하고 이거 표적 수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고향인 합천으로 지금 내려가 버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검찰에서 바로 그 수사관들을 파견해서 구속영장을 치고 수사관을 파견해서 새벽에 수송 작전이 벌어졌었죠. 그 당시의 장면이 아주 눈에 선합니다. 한 경찰들이 다 호송하고 그리고 취재진이 따라붙고 그러면서 합천에서부터 서울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예, 요즘은 방송사들이 하루 종일 뉴스를 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만 저 당시만 해도 전두환 전 대통령 합천에서 연행해서 대검찰청 올 때까지 뉴스 속보를 했던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 성명 발표 당시 육성 한번 일부 들어보실까요? 다음으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더 이상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검찰의 어떤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다. 저렇게 발표하고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바로 대검 수사요원들에 의해서 대검찰청으로 소환이 됐었습니다. 연행이 됐었는데요. 이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 발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 발표 나오면서 전국은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 발표 직후에 나름대로 입장을 밝힌 게 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권 초기에는 언제나 사냥개가 자발적으로 설쳐온 것이 한국 사정기관의 관례였지만 이번 정권처럼 일개 비서관의 지시 아래 정치 보복 목적으로 노골적으로 사냥개 노릇을 대놓고 자행하는 정권은 처음 본다.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이런 건데 홍준표 대표 보면은 이 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사냥개인데 저 일개 비서관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은 지금 민정비서관으로 있는 백원우 비서관을 이야기하는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 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할 때 달려들어서 살인자 사죄하시오 어디다 대고 분향을 하느냐 해가지고 저 지금 나오는 대로 경호원들이 달려들어서 입을 털어막고 끌고 갔던 그 사람이 지금 민정비서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에서 조정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이런 글을 올려놨습니다.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데 이어서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한 대목도 있습니다.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 발표 또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국가정보특수활동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받은 데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걱정이 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사고 받은 거는 그거는 아무 범죄는 안 돼요. 어? 사전에 서로 공모해서 받아야 범죄가 되는 것이지 나중에 그 뒤에 그 보고했다고 해서 그게 범죄가 됩니까? 속된 말로 640만 달러를 직접 받은 사람 조사도 그 가족도 안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불명인데 보고했다는 것만으로 조사를 하겠다. 그건 좀 과하지 않은가? 당 차원에서는 제대로 당 차원에서는 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당 출신 대통령 두 분 다 당원도 아니야. 지가 나갔어. 네. 입증이 되지 않는 한 4억 5억 받은 거는 아무런 범죄가 안 된다. 의논해서 돈 받은 것이 입증돼야 한다. 홍준표 대표 검사 출신입니다. 지금 과연 검찰 수사를 통해서 검찰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요. 법원은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2명의 측근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대응, 수위도 결정할 것 같은데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이 나온 직후에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참 많이 했는데 문무일 검찰총장 입에서 나온 얘기는 한결같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성명서로 내가지고 본인에게 물을 게 있으면 본인에게 물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법적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언제쯤 소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절차를 잘 따르겠습니다. 나를 수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접 수사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적 절차대로 하겠다, 절차를 따르겠다, 이 얘기만 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강한 분노를 표출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물론 청와대에서는 검찰 수사 절대로 지휘하거나 이런 일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 오늘 청와대의 대응, 앞으로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당하는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와대 입장에서 이 지침을 지시했다라고 말할 리도 없는 것이고, 또 문무일 총장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말 이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MB가 국민 지지가 있든 없든 간에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포토라인에 세우고 그 다음에 수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검찰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완벽하게 어떤 근거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MB를 소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적 공방은 가열될 것이고 검찰이 받는 압력도 엄청날 겁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무일 총장이 원칙대로 하겠다는 얘기 외에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는 없는 것이고 아마 내부적으로는 MB를 소환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소환을 위한 사전 준비는 아마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검찰이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대변한 표정과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활비가 어쨌거나 대통령 일가한테 갔다고 한다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보고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다니까요. 예, 거기다가 이제 김주성 전 기조실장이 본인이 이렇게 특활비 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거는 홍준표 대표의 얘기만 빌어도 그때는 이미 알고 그 다음번에 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2억을. 그러니까 그거는 사전에 알고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친 MB계에서는 이 김주성 실장이 독대를 할 만큼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코오롱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상득, 친형이 이상득 전 의원이 코오롱 출신이잖아요. 거기서 소개를 받아서 서울시장 할 때는 세종문화회관 관장까지 시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정원 기조실장을 처음부터 시켰거든요. 독대를 해서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사이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유익 비서실장의 얘기도 나왔고 이런 증언이 나왔다면 이제 대통령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 발표, 연이어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분노의 입장 표명. 전국은 경랑소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만나서 전직 대통령이 예우받는 풍토를 반드시 내 손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던 장면도 기억나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일도 기억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연교식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강하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던 장면도 기억이 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라고 어제 입장을 발표하고 검찰 수사에 호응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어제 밝혔습니다. 2009년 당시 검찰 수사가 점점 조여올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7일에 자신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23일 뒤 4월 30일에 대검찰청에 출석했을 때도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